예, 무역계약론 3강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이제 효력, 그 다음에 약인, 영미법상의 약인,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약 자유 원칙, 그죠? 그래서 freedom of contract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한다, 그죠?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당사자들이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거법 및 재판 관할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국제 계약에서는 중거법, 어느 나라 법을 정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거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관할, 그러니까 어느 지역, 즉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정하는 것을 우리가 재판 관할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 계약에서는 중거법과 재판 관할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통 이제 중거법과 재판 관할을 정하지 않는다면 또 이것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계약서상에 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계약 자유 원칙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강행법규에 의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자유 원칙이라 해가지고 뭐 상대방이 앞전에 얘기했죠. 막 그냥 사회 공소 양속을 갖다가 해치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비윤리적인 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계약이 될 수 있는 것과 계약이 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어떤 강행한 법규로서 결정하고 있죠. 이걸 갖다 우리는 mandatory rules, 그래서 강행 법규에 의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강행 법규에 의한 제한은 중거법, the governing law입니다. governing law라는 것은 그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중거법이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의 관할지, 그죠? 지역, 그래서 jurisdiction이 의 법규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거법과 재판 관할지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법으로 할 것이고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 그 나라의 중거법 또는 재판 관할지의 법규에 따라서 강행 규정이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어떤 그 중거법이나 재판의 어떤 관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등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는 청약과 성약에 의해서 형식상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이야기죠. 앞에 한 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우리 무효계약이라 했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뭐 이루어지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비윤리적인 어떤 관계, 인신매매라든지죠. 그 다음에 뭐 첩계약이라든지, 뭐 옛날 조선시대에나 있던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예
공서양속, 즉 우리의 그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경우는 무효계약이다. 원칙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지만, 그죠? 당사자가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죠. 어떤 특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 했습니다. 해제나 취소 가능 계약이다. 자, 그리고 또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은 뭐라 했죠? 강행불능 계약이다. 그건 전적으로 계약의 어떤 효력은 상대방이 어떤 그 계약을 이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강행불능 계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계약에 대해서 불만족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계약에 대해서 무효주장, 그죠? 취소권 행사, 강행불능, 그죠? unenforceable, 그죠? 이런 건 항변을 한다. 항변이라는 것은 이제 이의를 제기한다. 그죠? 이의를 제기한다. 항의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 처음부터 무효라는 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행불능, 내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효, 해제, 취소, 해지, 뭐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계약의 효력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계약에 따라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효, 취소, 그다음 해제와 해지 개념 보면요. void, invalid 무효고 void도 무효입니다. 자, 앞전에 했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무효란 것은요, 법률행위가 성립할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약에서는 계약이 성립된 것을 따라서 법률행위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보세요. 무효라는 것 자체도 불성립은 그냥 아예 법률행위가 없는 거죠. 그죠? 무효라는 자체는 일단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이제 그 계약의 성립 자체가 뭡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2만 달러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B라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뭡니까? 18,000달러에 사겠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A하고 B하고는 뭡니까? 아예 어떻게 돼?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2만 달러 팔게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18,000달러 했다면 서로가 합의가 된 겁니까? 되지 않았죠. 합의가 되지 않았죠.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거를 계약이 무효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무효란 것은 일단 계약이 성립됐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신매매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인신매매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를 하고 인신매매를 하겠다고 해도 그렇지만 이제 이제 이런 경우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당신은 이제 나의 소유물이요.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소유 개념으로 한다. 사람을 사고 팔고 한다. 설사 내가 그거를 갖다가 그때 사정이 힘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도 이 자체는 공서양속, 즉 우리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겁니다. 인간을 매매의 대상으로 하고 그러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전체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계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계약은 일단은 성립은 했지만 그러나 위법한 계약이므로 법에서 그것은 뭡니까? 허용하지 않는 계약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효다.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제 무효라는 그 자체는
일단은 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거를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무효, 영어로는 void 또는 invalid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scind라는 겁니다. rescind라는 것은 해제한다는 뜻입니다. rescind라는 이야기는. 자, 해제는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반, 즉, 해제권자의 해제권 행사, 즉, 해제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에요. 소급하여, 그죠? 소급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죠? 소멸시키는 것이다. 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이 해제권자의 해제권 행사, 그죠? 의사표시에 의해 처음부터 소급하여 없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은 정상대로 유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rescind란 말은 계약이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이 되는데요. 해지권을 가지는 일방이 해지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해지권을 가지는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rescind 해버리면 이 계약은 원래부터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죠? 원래부터,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해지하지 않으면은 그 계약은 정상 계약으로 유지가 된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무슨, 뭐, 조금의 헌결 사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냥 뭐 헌결 사유 있는 거 인정하고, 그냥 가만히 해지권 행사하자면 계약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헌결 사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헌결 사유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해지권을 행사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봐서는 완전히 진짜 엉터리 물건이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약상 틀린 물건이 왔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내가 지금 사정이 급해서 뭐 이거 아니면 이거라도 써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지를 하지 않고 막 그냥 그대로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거로 이제 간주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소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니까 중간에 이제 그 계약, 어쨌든 그 계약이 진행돼서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까지의 모든 비용과 많은 것들이 뭡니까? 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제권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급때 처음부터 없었던 거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해제를 당한 사람이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자, 또한, 계약에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는데요. 약정 해제, mutual, recession이랍니다. recession, 그죠? mutual recession. 그래서 약정 해제다. 어떤 것을 정해놓고 이러한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약정 해제다. 반품한다. 우리가 뭐 했을 때는 며칠 이내에 반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며칠이 지나서도 반품하지 않으면 해제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utual recession. 자, recession 되면 mutual rescission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약정 해제다. 그래서 서로 이제 rescind 된 거를 갖다가 정해놨다는 거죠. 정해놨다. 그래서 약정 해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제가 아니고요. 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terminate라는데요. 자, 요거는 소급효가 없다는 거죠. 소급효가 없다. 해지란 이야기는, 자, 아까 해제는 돌아가서
요거는 소급한다.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한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해지는요, terminate, rescind 하고요. 그 다음에 terminate 하고는 조금 이제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점이 뭐냐? 자, 그래서 이제 terminate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terminate는 해지입니다. 우리가 해제, rescind 하고요. 그 다음에 terminate는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죠. 해지는 소급하는 거고,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화되는 거고, 해제는 향후에 유효한 법률 행위가 이제 향후에 이제 소멸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채권 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해지의 의사표시 이후에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 이런 거죠. 자, 해지권자가 해지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해제하고 똑같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계속적 채권 관계에 있어서,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을 해제의 의사표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대부를 했다. 그죠? 대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대부하고 난 다음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이자를 갚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지하는 거죠. 계약을. 그죠?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제 뭡니까? 대부 관계가 없어지죠. 그죠? 없어지고 이제 끝내자. 이렇게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내가 충분히 썼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원금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만두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약정이라든지, 신문 구독이라든지, 고용관계, 임대차 채무관계, 그죠? 그거는 이제, 그죠? 이거는 이제 채무의 존속 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이행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 채권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소위 이야기하는 신문, 구독, 인터넷 약정, 그 다음에 대부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고용관계,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 같은, 임대차 기업도 해지하면 이제 그때부터 서로가 이제 하는 거지, 좀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채무 존속 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이행돼야 된다. 그죠? 그 권리 관계가.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계속적 채권 관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자, 이건 이제 terminat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ancel입니다. cancel 말고 취소다. 자, 취소는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란 것은 요건 이제 소위 이야기는 취소권자의 취소권에 의해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죠? 요거는 당사자 일방의 취소권에 의해서. 자, 취소권자가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하게 다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없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보세요. 해제는요,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되지만 취소는 모든 법률 행위입니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rescind 같은 경우도 일단 어떻게 돼?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 행위라는 것은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제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거죠. 취소권도 소멸시키기 위해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취소권도 이제 소멸해서 해제 아까 우리가 해지 있었죠. 해제는 요거는 rescind도 유효하게 돼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해서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해지는 그 이후부터 해지를 한 시점 그거부터 그죠? 그부터 이제 돼 버리는 거죠. 그죠? 그부터 돼 버리는 것이다. 자, 향후에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는 뭐냐? 취소란 것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하게 다툼 똑같습니다. 그죠? 실제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과 효력이 없어진다. 자, 그러면 해제와 똑같죠. 근데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되지만 취소는 모든 법률 행위에 인정된다. 그죠? 계약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것은 해제고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돼도 되는 것은 취소다. 이거죠. 자,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행위는
요거는 이제 행위 무능력자의 행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소하면은, 보호자가 취소하면은 요거는 이제 뭡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소급해가지고 계약이 취소된 걸로 하고, 그때까지는 유효한 걸로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취소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자, 그런데, 취소는 계약분,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란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착오로 인한 것. 착오로 인한 것은, 착오는 소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어떤 사물을 기망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기망은 상대가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하고요. 착오라는 것은 이건 중요한 부분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을 경우에,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검을 은으로 알았을까? 검을 은으로 알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착오는 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 착오에 대해서 고의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있죠. 무조건 대놓고 내가 착오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안 되죠. 그죠?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한 계약의 취소. 이런 것들은 이제, 취소가 된다. 법률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계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정여도 있고 뭐 다른 법률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너 주기로 너 줄게 이렇게 했다죠.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는 뭐 행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뭐 어떤 충분히 성숙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철회라는 게 있습니다. 취소가 있고 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취소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취소는 법률 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발생된 거고, 또 해제하고 틀린 것은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철회는 법률 행위를 했지만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법률 행위입니다.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법률 행위. 그죠? 자, 그래서 청약과 성락이 있던데 A가 이제 청약을 했습니다. 그죠? B가 다행히, A는 미성년자인데 B는 다행히 B가 이걸 갖다가 내가 사겠다 이랬는데 B가 그래 알았다라고 성락하기 전에는 아직은 뭡니까? 법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만약에 B가 그래 알겠다 팔겠다 해버리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이렇게 됐을 때는 리보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병이어야 되는데, 철회는 뭐냐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 법률 행위는 했죠. 청약이란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효력과 발생 가능성을 저지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미성년자의 재산 처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부모가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다행히 저쪽에서 이제 뭐 돈을 주질 않았어요. 이제 돈을 지불하진 않았어요. 돈을 지불하면 이제 그쪽엔 승낙이 되는 거니까요. 돈을 지불하기 전에 안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동의권을 갖다가 철회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우리는 그것을 철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이 경우는 우리는 그것을 철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철회한다. 그래서 이제 철회는 법률 행위를 했지만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갖다가 그 발생을 저지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성년자의 재산 처분에 부모가 동의했다가 나중에 상대가 그것을 성락하기 전에, 돈을 보내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성락의 어떤 그런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와 취소란 게 있습니다. 자, 취소는 아까 이야기를 했죠. 취소는요, 그때까지의 법률 행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까지의 법률 행위는, 자,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취소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취소는 소급한다는 거고,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법률 행위는 유효하는 거죠. 이제 그거와 가장 비슷한 것이 뭐였죠? 해제였죠. 해제. 그래서 rescind, 해제였고, 취소는 cancel인데, 그러면 이제 취소는 모든 법률 행위에 다 할 수 있는데, 해제는 계약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근데 이제 무효는 어떤 거냐? 그럼 취소와 무효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무효는 특정인 주장을 필요하지 않고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취소에는 이제 그 해지는 사실 향후, 그죠? 향후의 어떤 효력이 이제 정지되는 걸 이야기하고, 해제는 소급하는 거고, 그죠? 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까지는 그 법률 행위가, 그죠? 영향이 없다. 법률 행위, 계약 등 법률 행위가 영향이 없다. 계약에만 이제 국한된 건 해제, 그다음에 모든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건 취소입니다. 취소권이니까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무효는 시간이 가고 와고 원초적으로 무효다. 원초적으로 법률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취소권은 그 존속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지 되고요. 그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무효는 원초적으로 무효다. 원초적으로 무효다. 그렇죠? 원초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무효다. 그래서 항상 무효다. 그러나 취소권의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법률 행위가 유효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취소권 존속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지만 그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를 우리가, 자, 한번 구별해 봅시다. 자, 일단 취소 해제,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자, 두 개 다 소급해서 어떻게 한다고?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큰 특징은 뭡니까? 취소는 모든 법률 행위에만 다 된다는 거죠. 모든 법률 행위,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해제는 계약에 의해서만,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취소 사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행위가 제한 능력자, 그죠? 미성년자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위 무능력자의 행위들,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그죠? 그런 경우에 의해서, 그죠? 그런 경우에 의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요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라고 이제 법률이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중에 법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총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그 민법 총칙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민법 총칙은 사실은 친족 상속을 제외하고 모든 어떤 대부분의 법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제는 법정 해제권,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돼 있고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약정 해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약정 해제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사자가 처음 계약을 할 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갖다가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합의를 해서 그것을 약정하면은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취소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처럼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이래 놓고 있는데요, 법이. 그래서 우리가 법정 해제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해제와 취소에 있어서의 발생 사유는, 자, 취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보통 민법 총칙에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차고, 사기, 강박, 그죠? 차고, 사기, 강박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 한정치 당사자, 미성년자, 그다음에 뭐 금지산자, 뭐 이런,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제한 능력자, 그죠? 그런데 이제 한정치 당사자, 금지산자는 또 다른 문제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아예 이제 뭡니까?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행위는 아예 무효가 되겠죠. 처음부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행위니까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 보호자의 어떤 동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행위를 갖다가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분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행사 기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취소는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법률 행위가, 즉,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자, 이걸 갖다가 보고, 우리가 이제 취소할 거다, 취소 안 할 거다, 라는 것을 이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인지한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이제 보호자 같은 사람들이, 이 법률 행위, 내 미성년자,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떤 법률 행위를 했구나. 그죠? 요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3년 이내에 취소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법률 행위,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이든 정여든 뭐 어떤 것든 이런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 버린다면은 그것은 이제 취소할 수 없는 그러한 취소 기간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기한의 이득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법률 행위가 있는 분 10년이냐, 자,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추인할 수 있고, 사실 알았던 데가 언제냐, 아니면 법률 행위가 언제 있었냐, 요걸 두고 이제 그거를 두고 이제 사실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먼저 도래하면은 그거는 이제 취소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먼저 충족되면은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제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돼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소멸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효과는요. 취소든 해제든 어쨌든 뭡니까? 취소 같은 경우는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자, 부당 이득 반환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법률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본 겁니다. 이득을 본 거, 그죠?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된다 이거죠. 미성년자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와 계약을 해 가지고 뭐 지속권을 행사했다면 원점으로 다시 이제 소급되지 않습니까? 소급돼서 무효가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소급돼서, 왜냐면 그때까지는 유효한 행위인데 소급돼 가지고 처음에 이제 무효인 법률 행위를 계속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득을 본 부분, 그거는 이제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그죠? 부당이득이.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팔아서 뭔가 좀 더 많은 돈을
받았다. 그 물건을 팔아버렸다. 그러면 그건 이제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죠? 미성년자와 매매를 해가지고 미성년자의 그 어떤 물건을 사서 그것을 팔았다. 팔아서 다시 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 즉 자기가 미성년자가 거래해가지고 산 물건을 판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만큼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네가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이후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손해가 발생됐다는 손해 발생의 문제는 책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근데 그와 달리 해제는요.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아까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해제는 또 역으로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고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라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됩니다. 원상회복을 해주지 못하면은 이것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를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해제하고 취소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취소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이 미성년자의 물건을 사가지고 팔았다.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부분들, 그죠? 그 부분들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죠? 무효가 됨으로써, 취소를 함으로써. 자, 대신에, 내가 이 물건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원래 물건이 있었으면은, 이거 가지고 뭐 영업하고 뭐 다른 걸 하고 했을 건데, 이 물건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는 손해배상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미성년자와 거래한 사람이. 대신에,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것은 부당이득 반영이 없고 네가 뭐 얼마에 팔았든 말든 모르고 그대로 갖다 놔라. 그대로 갖다 놔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팔았으면 그 자동차 그대로 갖다 놔라. 그럼 못 갖다 놓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죠? 손해배상이 이제 청구가 되죠. 어떻게 보면은 해제가 효과가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란 것은 원래의 물건값 그대로를 갖다가 쳐주면 되지만 손해배상이란 것은 이건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손해가 몇 배 봤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까지 장사 못했던 그럼 원래의 그 가격보다도 훨씬 더 그것이 부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장단점이 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해제와 해지가 있다고 했죠. 이제 해제는 소급하는 거고, 자, 해지는 소급료가 없이 장래 효과가 이제 정지되는 겁니다. 그죠? 계약에 있어서. 그래서 발생 범위는 자, 일시적 계약 관계고요. 일시적 계약 관계가 이제 그 해제되는 시점까지 일시적 계약 관계고요. 그 다음에 해지는 계속적인 계약 관계인데 지금까지 왔던 것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뭡니까? 그 이후에 계약은 뭡니까? 정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 계약 관계를 갖다가 전제를 했던 거고, 해제는 지금까지 왔던 계약 관계가 소급해서, 그때까지의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소급효가 있고 없고죠. 그죠? 원상 회복 의무는 있습니다. 해제는. 근데 뭡니까? 그건 없고요. 해지는 앞으로 없고 청산해야 될 의무는 있다. 그까지 이제 지금까지 왔던 계약에 대해서 청산. 자, 일시적 계약 관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죠? 이거는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만 인정이 되고요. 처음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효력이 소멸되죠. 뭐가 해제는요. 그렇지만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상회복의 의무가 부담이 됩니다. 해제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그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지로 인한 지금까지의 계약의 이제 청산 의무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뭐 이런 것들도 해지와 해제의 차이점 이래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확실하게 해놔야 답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이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답을 쓸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보면요. 그 다음에 국내 민법 교과서에서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라는 것은 뭐 계약도 될 수 있고 청약도 될 수 있고 승낙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법률 행위라고 하죠. 그죠? 근데 법률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러면 이제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된다.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 뭔가가 뭐냐면 바로 의사표시다. 의사표시를 법률 행위의 요소로 한다. 구성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법률 행위가 성립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소위하게는 법률 행위라는 것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의 행위 중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이라는 게 보다는 법인격체. 그게 이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자연인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태어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법인은 법인, 즉, 법원이 만들어준 법인격체를 우리가 법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뭡니까?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라는 것은요, 사람의 행위 중, 법인격체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 효과, 법률 효과라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법률 행위를 했다. 자, 법률 행위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 자, 내가 사겠다, 팔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계약했다. 이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로 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권리가 발생하고 계약을 하면서 또 의무가 발생하죠.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법률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법률 효과. 즉, 권리의 변동을 의도하는 행위다. 즉, 소위 이야기해서 법률 행위란 것은 어떠한 법률 효과, 즉,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 즉, 권리의 변동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발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갖다가 우리는 법률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법률 효과, 그 법률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쌍방 중 일방의 권리와 의무, 또는 양방 상대적인 거죠. 자, 파는 사람은 동시에 권리와 의무를 갖고 사는 사람도 동시에 권리와 의무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는데, 자, 파는 사람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까? 파는 사람은 돈을 받을 권리를 갖고 물건을 넘겨줄 의무를 갖습니다. 사는 사람은요, 돈을 지불할 의무와 물건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무엇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법률 효과라 하는 거고요. 이런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뭡니까? 계약이나 의사표시 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법률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가 자는 것, 운동, 독서, 게임 등 행위는 권리 의무의 발생을 의도하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률 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는 것, 독서와 게임은 그거는 뭔가 그걸 잔다 해서 무슨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하고 이런 거, 독서, 운동, 게임 이거 한다고 그거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률 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하철 승차,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메리카노를 주문한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 자체가 음료 매매 계약입니다. 도서를 구매하는 것도 매매 계약이고, 자동차 렌트를 하는 것도 임대차 계약이고, 자, 불필요한 물건을 폐기하는 것도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고, 유언, 또 이것도 권리 의무를 발생 또는 상실하는, 이것도 전부 다 법률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법률 행위가 된다. 그죠? 자, 권리와 의무, 즉, 법률 효과를, 그죠? 그러나 행위, 액션과 사건은 구분된다. 그죠? 인스턴스, 사건과 그 다음에 행위, 액션은 그러나 이제 구별되는 행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계약의 무효 사유. 자, 그럼 계약의 무효 사유 한번 봅시다. 자, 대부분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계약의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서, 그죠? 우리도 민법 총칙에 계약의 무효 사유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공소양속의 위반, 즉, 공소양속이라는 것은 우리 공공의 질서, 그 다음 풍속을 위반하는 겁니다. 또한 강행법규 위반, 즉, 법으로서 금지하는 것을 위반할 때는 우리가 이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기준은 국가마다 틀리죠. 왜? 그 국가의 풍속과 전통과 문화가 틀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명의 발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법은 문명의 어떤 사회적 어떤 규범을 갖다가 반영한 거니까요. 특히 무역거래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상대국의 무효 사유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나는 당연히 무효라고 하는데 상대는 무효가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대는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무효가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죠. 그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도덕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그런 아랍 국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상품을 수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어떤 그거를 갖다가 모델로 해가지고 수출했다. 그러면 아랍국에서는 그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 받죠. 못 받죠. 근데 우리는 왜? 우리 그건 뭐냐 그거 무슨 그건 뭐 대단했어. 우리 뭐 그 일상적으로 그보다 더 심한 것도 나오는.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이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라에서는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행위 자체에 분쟁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것뿐만 아니라 이 무효란 것은 법이란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국의 어떤 무효 사유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냈는데 이걸 왜 너희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느냐? 이건 왜 이거는 안 되느냐? 계약 파기라고 하느냐? 자, 그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문화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만이 무효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것이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의 나라에서도 무효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취소 사유는 지우할 수 있잖아요. 취소 안 하면 돼요. 그죠? 취소 사유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취소 안 하면 되는데 무효 사유는 아예 법에 의해서 또는 공소양속에 의해서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방이 용인한다 해서 받아들인다 해서 계속적인 법률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무효 사유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무효 사유 중에요. 계약 이행의 원시적 불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제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시적 처음부터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야?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집이 불타버렸다. 그럼 그게 계약이 원래부터 그 계약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그런 걸 우리가 소위 하는 원시적 불능이라 합니다. 그죠? 계약은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어떻게? 그 계약의 목적물이 소실돼 버린 경우죠. 그죠? 그런 경우죠. 자,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전에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 그러면 이제 자동차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계약 체결 시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무 유효를 믿음으로써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계약 이후에 그런 어떤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해가지고 멸실될 경우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은 이제 또는 고의적으로 또 멸실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만약에 이제 그걸 알고 아예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이 성립할 거를 믿었던 사람의 어떤 기대 이익적 손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제 103조가 이야기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공소양속을 해치는 거죠.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 선량한 풍속, 그게 공소양속이라 합니다. 자,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죠. 그래서 공소양속이다. Public policy라고 합니다. Public policy. 그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소양속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했죠. 아랍 국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예를 든다면 어떤 여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공소양속 그게 틀리죠. 우리는 그냥 얼굴 뭐 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아랍 얼굴 뭐 안 가리고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그 나라에서는 이제 그 풍속을 해치는 거 되겠죠. 그죠? 그 완전히 좀 문화가 틀리니까요. 그죠? 그 판단이 공소양속의 판단이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바 국제적 상대국의 공소양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양속을 해치는 대표적인 게 사람 장기 매매 계약, 인신 매매 계약, 노예 계약,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이거는 범죄 행위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하면 그런데 내가 범죄 행위 안 했으니까 왜 저 사람 돈 안 지급하냐, 돈 내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은 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에 대해서 하지 않기로 하고 그죠? 그거는 이제 착한 일을 하기로 했는데 뭐 그 같은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정언의 대가로 급부를 받는 것도 이것도 공소양수, 그죠? 공소양, 이거는 당연히 정언이라는 것은 당연히 본대로 정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해야 되고, 설사 그리고 이제 정당한 정언을 하는데도 돈을 달라,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정한 정언을 했는데 이거는 또 공소양수에 어긋나니까 그 대가든 또 뭡니까? 그것도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겠죠. 도박 자금도 도박해서는 안 되는데 도박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 그죠? 돈을 빌리는 거, 이것도 이제 뭐냐면 도박 자금 대여도 사실은 계약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죠? 돈 빌려준 사람만 돈 못 받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규범을 갖다 민법 제5조에 적법성을 결의한 경우다. 자, 그래서 이제 요까지는 요거는 요 다음부터 이제 계속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